사실 허브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거를 제가 오늘 좀 한번 첫 번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뭐 했을래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침묵이 돌아옵니다. 네, 저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블록체인 뭐 했을래? 그러면 침묵이 들어오죠.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 컨퍼런스, 이럴 때 쓰면 진짜 좋습니다. 블록체인은 컨퍼런스에 갖다 붙이면 갑자기 막 4차 혁명에 뭔가 되게 이노베이티브한 느낌이 나요. 아니면 에듀케이션에 붙여도 엄청 중요합니다. 3개월 블록체인 전문가 코스, 이런 거 제가 보기에 진짜 좋은 활용처죠. 토큰 이코노미, 제가 보기엔 제일 핫한 단어인데, 이거 하면 사실 이걸 실체가 뭐든 간에 블록체인이 되게 이렇게 쓰입니다. 뭔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컨퍼런스 한다, 미드업 한다, 이코노미 한다. 예, 여러분도 여기다 그냥 하나 붙이셔서 쓰고 싶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블록체인 이렇게 쓰라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주 굴리라고 만든 게 아닌데, 제가 그냥 제가 말하면 좀 웃길 것 같아서 제가 잡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 잡스를 생각하면 되게 PPT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되게 잘합니다. 시선 처리, 목소리, 스피드, 진짜 영어 발음 똑바른 건 맞는데, 본질적으로 세상이 잡스한테 열광했던 거는 저 위에 화면이 도스입니다. 원래 저렇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는 데다가 cd 이렇게 쳐갖고 명령어로 OS를 썼어야 됐는데, 그걸 저렇게 그래픽으로 매킨토시랑 거로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저희 요즘 그냥 윈도우로 이렇게 마우스에서 더블 클릭해서 쓰지,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영어 치고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있었다는 거죠. 저기 보시면 왼쪽 위에도 그 주머니에서 저도 저 실시간으로 되게 제가 나이가 드러나겠지만 제가 저때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저 주머니에서 나노엑스 꺼내는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저기서 A4 용지를 꺼내서 우리가 이거 만들게 했으면 누구도 열광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머니에서 제품을 꺼내니까, 아이폰 번호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고, 저 서류 가방에서 맥북을 컴퓨터를 꺼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고, 아이폰이란 걸 갖고 와서 처음으로 핸드폰, MP3, 내비게이션 다 통합해서 우리가 간다, 제품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지, 이 사람이 PPT만 잘하면 아무도 열광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을 한번 돌아보면 제품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굉장한 PPT와 굉장한 스피커들은 많은데 뭔가 결과가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있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사실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최고의 작품 보통 백서에서 나옵니다. 혼을 담은 백서가 많아요. 백서만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백서는 사실 저도 쓸 수 있는데, 백서를 만들어서 제품으로 만드는 게 진짜지, 백서를 쓰는 거는 물론 그것도 힘듭니다. 써보면 되게 영혼을 가는 일인데,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게 100이면 그건 한 1,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은 게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 블록체인은 너무 말이 많습니다. 다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써봐야 이게 제품인 건데 아무도 제품을 만들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 이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쓰레받기는 뭐 했어? 청소할 때 쓰죠. 청소기 뭐 했어? 청소할 때 쓰죠. 자동차 뭐 했어? 이동할 때 쓰죠. 뭔가 이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블록체인 뭐 했어? 그러면 대답이 안 나와요. 4차 산업혁명 뭐 약간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모호하고 뭐 했을지 몰라요. 참 이게 굉장히 뼈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사실 그냥 이 문장 하나 외우시면 주관식 100점을 맞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분산 원장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합의 기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머리에 개념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 각자 이렇게 받아 적으면 저렇게 다 달라지겠죠. 그 필기한 노트가. 근데 여러분이 모두가 동일한 필기를 갖게 하려면 제가 한 명을 딱 집어다가 자, 이 사람이 필기한 거 다 복사해 주세요 하던가 제가 유인물을 주면 되죠. 근데 이럴 경우 단점이 제가 틀린 유인물을 주거나 저 한 명이 필기를 잘못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5분 단위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각자 적은 내용을 A4 용지 한 장에다가 싹 옮겨 적어가지고 야, 요 내용이 다 동의해? 오케이. 그럼 그거를 나눠서 각자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면 블록체인을 이해하신 거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블록체인을 이해 못하고 계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르죠? 야, 네가 필기에서 다 나눠줘. 자, 제 필기 다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다 모여서 우리 각자 내용 적은 거 모아가지고 이거 맞고 이거 틀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 내용만 복사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모두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다 합의가 된 거죠. 그 내용이. 이게 블록체인이거든요. 다수의 분산 원장을 합의를 통해 동일하게 유지시키는 기술.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몇 군데 원장이 결국 어떤 돈이 얼마 들어가고 나갔냐 그 입출금 기록부인데, 저기 이제 몇 군데 좀 없어져도 전체 원장이 전 세계에 분포돼 있으면 몇 개 유실돼도 남아 있잖아요.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 뭐에 쓰냐는 겁니다. 굉장히 기술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전 세계에 저렇게 원장을 여러 개 냅둬서 몇 개 없어져도, 몇 개 사라져도, 몇 개 위조돼도 다수의 원장이 유지되면 그 원장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게 이 기술의 끝입니다. 근데 이걸 뭐에 쓰냐는 거죠, 계속. 근데 이 원장이라는 게 보통 이 원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원장이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지가 깔아보면 200기가 정도 뭘 막 받아옵니다. 그 안에 보면 비트코인이 누가 누구한테 얼마 있고 그 기록이 쭉 들어있거든요. 그게 원장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용돈 출납부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비트코인 몇 개 줬고 받았고 생겼고, 그냥 그게 원장이고 그게 그냥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220GB에 지금 한 150조가 들어가 있죠.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되게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220GB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220GB 영화 뭐 한 200개, 100개 다운받으면 사실 차는 용량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용량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뭘로 220GB를 채워도 150조를 채울 수 있지가 않아요. 왜 150조가 220GB에 들어가냐면 원장은 말 그대로 용량이 그렇게 안 큽니다. 영화 생각해보시면 뭐 1기가, 10기가. 근데 그 영화 하나의 가치가 뭐 몇천억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누구한테 돈이 들어가 있다. 그냥 그거를 220기가만큼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 가치가 지금 150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하고 당연한데,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블록체인을 뭐에 쓰냐면 원장 자체에 주목해야 됩니다. 220GB에다가 150조를 담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제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코카콜라 뭐 비밀 뭐 특허 안 한다고. 예를 들어 그런 거 비밀이 어디 적혀 있으면 메모장 하나라도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겠죠. 그것처럼 원장 자체라는 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데부터 뭔가 응용을 찾으려고 해요. 원장에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면 블록체인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것도 붙여본다, 저것도 붙여본다, 우리 이것도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원장 자체를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원장을 다룸으로써 수익을 못 내고 거기서 사용처를 못 만들면 그거로 만든 기술인데 다른 데서 일단 성공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게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다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리하면 원장이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 보내냐는 거, 그게 전 세계에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일치되고 관리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자체의 주목을 먼저 해야 돼요. 저도 사실 되게 오랫동안 블록체인을 봐왔고, 블록체인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 되게 오래 고민했는데, 저도 최근에 다시 돌아보니까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에 쓸래? 예, 여전히 헷갈리죠. 근데 저는 이 뭐에 쓸래의 반대말은 뭐냐면, 지금 블록체인 산업에서 누가 정말 돈을 벌고 있냐를 보면 가장 명확합니다. 첫째, 머리에 딱 떠오르시죠? 거래소. 둘째, ICO. 되게 이게 폄하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꼭 거래소 거래하는데 그런 애들이 돈 벌면 되나? 뭐 ICO 뭐
뭐 만들지도 모르는데 맨날 ICO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원장이잖아요. 거래소가 하는 게 누가 입금 얼마 했고 누가 누구한테 교환했고 누가 출금했고 그거 해주는 게 거래소인데 그게 원장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ICO도 똑같습니다. 누가 얼마 발행했고 누가 얼마 이더리움 보냈고 그 대가로 받아갔고 잘 생각해보면 원장이란 걸 관리하는 데만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장이란 걸 관리하는 게 전통적으로 금융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그거를 특화돼서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의 탈중앙 금융 시스템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여기가 시작점이겠죠. 이거 하라고 만든 기술인데 아까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 뭐 얼마냐 그런 거의 가치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150조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특별히 뭐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수많은 사람이 그 원장을 전 세계 어딘가 이렇게 분포시켜놨고 그거 쉽게 이렇게 브레이크, 막 위조 변조 못하니까 그 자체가 벌써 150조라는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금융 거래가 성사된다는 것 자체가 시작점이고 여기서 고도화시켜서 뭔가가 일어나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거래소랑 ICO, 뭐 대행이든 뭐든 그런 원장을 잡고 있는 사람이 현재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개 빼고 사실 정말로 블록체인으로 뭐 어떻게 사업을 해서 정말 기존 서비스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분명히 더 걸릴 거고요. 그다음 근본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매출을 낸다는 건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돈을 내고 쓰던가 사용자들한테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 수익을 낸다던가 뭔가 하여튼 내가 매출을 낸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 블록체인은 마법이 아닙니다. 분산 원장을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그걸로 수많은 사용자를 모아서 사용자가 돈을 내고 쓰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거나 사용자를 엄청나게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유튜브 뭐 이런 애들입니다. 페이스북 뭐 요기요 뭐 다 바보 같은 애들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중앙화된 시스템 위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애들을 블록체인 위에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경쟁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다음 단계 얘기라는 거죠. 원장 자체를 컨트롤하는 기술이면 원장 자체에서 승부를 한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지갑이 제가 좀 죄송한 게 지금 테스트는 지금 애들이 너무 테스트를 열심히 해서 계속 막 난리가 나고 있어가지고 스샷을 제대로 못 찍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장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원장의 가치가 있고 원장이 결국 사용자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게 블록체인 지갑 여러 개 깔아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거래소가 옛날에 뭐 민트팔이랑 크립시랑 마운트복스가 해킹당한 이후로 거래소에 돈을 잘 안 둡니다. 도도 좀 분산해서 두거나 하는데 기본적으로 코인 그래도 지갑 몇 개 깔아보신 분은 느끼겠지만 지갑을 한 4-5개 깔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나중에 보면 그 지갑이 한 6개 있다고 치면 그 6개 프라이빗 키 다 따로 관리해야 되고 그러다 한 번 잘못되면 6개 다 날아가니까 컴퓨터도 2대는 해놔야 되고 뭐 일단 지갑 관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평소에 쓰는 뭐 신용카드나 은행에서 뭐 쓸 때 뭐 여러 개 있지 않잖아요. 저희가 뭐 엔화 쓰고 뭐 달러 쓰고 뭐 한국 돈 쓰고 필리핀 달러 쓰고 안 그러잖아요. 그냥 원화만 갖고 있으니까 그냥 공인인증서 하나만 관리하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네가 암호화폐 6개를 갖고 있으면 프라이빗 키 6개를 관리해야 된다. 자, 여기부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하고 보시면 이게 지갑인데 제가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미더에 좀 더 안정화되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코인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주소 하나에 뭐 이더리움 생각해 보시면 이더리움 지갑 주소 안에 뭐 이세보도 들어가고 뭐 제로엑스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코스모스 허브라는 월렛 안에 토큰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처음에 지원하는 게 일단 ERC20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메인을 런칭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더리움 위에 발행되어 있는 토큰들은 다
허브 지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허브 지갑 하나만 관리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 개 코인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붙이겠죠. EOS도 붙이고 뭐 스텔라도 붙이고. 그러면 원장 하나에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원장을 잡아야 된다는 의미는 이 원장을 깔고 있는 사람이 결국 투자자고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단을 잡으려면 원장을 잡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오스랑 이더리움이랑 스텔라를 들고 있으면 내가 스텔라 블록체인 깔아야 되고 이오스 블록체인 깔아야 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깔아야 돼요. 이더리움 1TB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깔아서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한 지갑에 분산하는 형태로 모아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갑 라이트 월렛 뭐 이런 거 앱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월렛에 토큰 여러 개 들어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이게 분산하지 않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은 훔쳐가거나 조작을 좀 해갖고 속일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이렇게 상용화되지 못한 겁니다. 거짓말 같은 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해커만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원래부터 좀 사용하기 쉬워져야 거기서 쓰던 내가 거래를 하던 뭘 하든 하는데 그래서 코스모스가 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허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허브라는 게 여러 개 토큰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붙어 있는 게 이제 이더리움 붙였고요. 뭐 그 다음에는 제가 봐도 뭐 이오스 붙이고 스텔라 붙이고 다 붙이겠죠. 그렇게 되면 발행은 뭐 스텔라에 하든 EOS에 하든 뭐 이더리움에 하든 네가 원하는 데 하는데 결국 지갑은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계속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토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빗 키 3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 관리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허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월렛입니다. 근데 이 월렛에 내가 돈을 넣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관리자가 야, 관리해서 뭐하냐 먹고 나르면 안 되잖아요. 그걸 탈중화 시켜놔야 되거든요. 누군가 이 안에 보낸 돈을 임의로 못 빼가게 그거를 하는 블록체인이 코스모스 허브입니다. 탈중화의 월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월렛입니다. 월렛인데 누구도 이 안에 있는 돈을 임의로 못 빼게 블록체인이 그걸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이더리움 붙이고 사실 이게 많이 늦어지셔서 되게 힘드신 거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왜 늦어지냐면 허브인데 허브 기능을 못하고 런칭을 안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브로 런칭을 했는데 처음에 그 위에 왔다 갔다 하는 토큰이 아톰밖에 없으면 사실 기능을 못하는 게 맞죠. 그냥 아톰 체인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런칭하고 IBC를 붙인다고 거기 보면 나와 있는데 그 IBC를 붙이고 하는 게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의 토큰들이 넘어올 수 있게 해줘요. 그것까지 준비해서 런칭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높은 거죠. 뭐 맞고 틀린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분들은 이제 코스모스 허브 지갑이 나오면 아톰이랑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모든 토큰은 이제 허브 지갑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개 더 붙일 때마다 그냥 코스모스 허브 월렛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토큰 그냥 다 보관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뭐 나노S든 뭐 이렇게 하드 월렛을 하나만 잘 관리하면 프라이빗 키 하나만 잘 관리하면 여러 개의 토큰을 한 번에 보관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닝입니다. 사실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비트코인을 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게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보통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트코인 쓰라 그러면 되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납니다. 비트코인으로 10,000원 결제를 하면 한 30,000원 결제하는 느낌이 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오를 거라고 해서 샀는데 투자를 했는데 투자 상품을 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어렵고 힘든 거 물론 좋아서 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냥 이런 느낌과 이런 게 좋아서 하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는 여기서 내가 뭔가 기회를 보고 들어와 있는데 기회란 건 결국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건데 아마 아톰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이닝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이익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아직 뭐 서비스가 엄청 강력한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많아서 뭐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면 마이닝하는 그 자체가
이 참여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아톰이 1개 있던 100개 있던 100만 개 있던 1000만 개 있던 내가 그냥 뭐 검증을 해서 참여하든 위임을 하든 해놓으면 발행된 아톰을 내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데 이게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자가자본 증식 같은 개념이라 약간 조삼모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부 가격을 딱 잘라놓고 봤을 때 내 아톰 수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아톰의 사용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마이닝 옛날에 직접 해봤는데 그 자고 일어났을 때 코 지갑 안에 숫자 올라가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나중에 해보시면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지갑에 코인이 몇 개 더 들어있으면 그거 되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익스플로러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블록 익스플로러에다 내가 뭐 블록 입력하거나 뭐 하면 내가 누구한테 보냈다 안 보냈다 바로 알게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그동안은 내가 누구한테 은행으로 송금했을 때 걔가 안 받았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내가 너 내가 돈 줬잖아 안 줬는데 스샷 갔다가 어떻게 증명해? 그럼 은행을 가야죠. 둘이서 은행을 가서 은행 내가 얘한테 돈 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누구한테 토큰을 던지면 그냥 블록 익스플로러에 딱 쳐보면 줬는지 안 줬는지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되게 너무 당연하고 그러려니 하는 일인데 이게 다 원장이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그동안은 은행을 물어보던가 결제회사가 그걸 대행해줬어야 돼요. 응? 너 은행 결제했어? 내가 나중에 정산해줄게. 근데 사실 이거 바로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보인다는 거죠. 실제 얘가 얘한테 돈을 줬나 안 줬나. 잘 생각해보세요. 원장이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건 원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이 거버넌스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나중에 여기 붙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지갑이 애매해갖고 그런데 자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이거 20% 포절로 나와요. 지금 뭐 처음에 7%에서 뭐 20% 사이인데 우리 인플레이션 올리자 내리자 이거 아톰 보유자들이 투표할 겁니다. IBC로 저쪽이랑 우리 뭐 상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코인 상장할래 말래 이런 거 이제 거버넌스로 다 돌아갑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포톤이라고 이더리움 잔고 떠가지고 새로 토큰 위에 올릴래 되게 이슈가 많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 원장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발행량을 늘릴래 줄일래 옆에 있는 코인을 떠가지고 새로운 토큰을 만들래 말래 저 코인을 상장할래 말래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다 거래소가 하고 있어요. 거래소가 하는 거거나 뭐 마이너들이 하거나 근데 이제 이거 그냥 홀더들이 하는 겁니다. 그 어떤 홀더들이 이 모인 그 자체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투표하고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끔 미친 짓을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집단적으로. 옛날에 빅트시어 때 BP들이 수수료 엄청 올려가지고 거의 TX가 0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대단한 뭐 절대 불가결한 뭐 솔루션이란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애들끼리 그 어떤 네트워크를 같이 그냥 만들어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웃길 거예요. 여기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 해갖고 우리가 저 코인을 살래? 다 같이? 뭐 이런 거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되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원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코인을 상장해 말아라는 게 표결에 붙여지면 그 코인 가격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중앙화된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는 이제 뭐 자기네 토큰으로 한다 어쨌든 다 중앙화돼 있는데 이제 못 속인다는 거죠. 누가 몇 개를 투표했다 안 했다. 그럼 그거 투표율 올라가면 코인 가격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다 같이 우리가 돈 얼마 모아서 저 코인 사자 이런 프로포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막 점점 올라가면 또 그 코인 가격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비율을 그렇게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거버넌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한테 거버넌스라고 민주주의가 1인당 한 표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는 게 다였는데 주주총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주주나 좀 뭐 이렇게 해주지 뭐 그냥 일반 사람들 가면 뭐 그냥 쇼핑백에 그냥 뭐 얼마나 주고 말거든요. 자기가 뭔가 해보라는 거죠. 그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 특히 제가 보기 인플레이션 업다운 이런 건 앞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될 거예요. 엄청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올려야 된다는 사람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내려야 된다는 사람은 무조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투표를 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남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리는 게 싫은 사람은 떠날 거고요. 내리는 게 싫은 사람은 남을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 개의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코스모스 허브랑 똑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애들도 있을 거고요. 낮은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참 이게 되게 당연한데, 블록체인 가장 강력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투표거든요. 조작을 못해요. 이게 원장 단위에서 포스가 내가 갖고 있는 수량만큼 투표를 하는 건데, 이게 조작된다는 건 장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뜻인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투표도 되게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 야, 투표가 진짜 강력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에 붙여가지고 이런 거 해보자. 벌써 외부로 빠져요. 저는 거기서 이미 다 약간 여기서 약간 좀 생각을 잘못했다고 느꼈어요. 블록체인 자체에서 거버넌스가 되면 그거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도 못 믿는 사람이요. 제가 뭐 아토홀더지만 다른 사람 누가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온라인상에서 심지어 얼굴도 안 본 사람들끼리 조작 불가능하게 투표를 통해서 뭘 만들어간다는 건 한 번도 안 돼본 일이거든요. 그거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블록체인 자체에서 돌아가는 것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되게 재밌으실 겁니다. 아마 이슈도 되게 많을 거고요. 이게 잘 보면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 보면 하루도 막 조용할 날 없잖아요. 인플레이션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난리칠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뭐 그런 거 보시면 재미도 있고, 내가 아톰이 있으면 거의 참여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거를 먼저 발표하는 거 잠깐 정리하면, 이 두 개만 머리에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블록체인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데가 어디냐는 겁니다. 원장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을 다루는 기술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 거래소에서 거래만 하고 있으면 블록체인 아무도 뭐 어플리케이션 내가 만들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들이 써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쓰고 다 거래소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도 내가 만들어 덱 아무리 잘 만들어 안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쓸 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쓸 덱은 뭐냐? 지금 있는 이거부터 블록체인으로 대체하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돈을 버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원장 관리하는 거 굉장히 고부가 같이 나옵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맡기고 빼가고 거기서 오는 이득을 가져가는 게 지금 거래소나 ICO인데, 그거를 먼저 블록체인으로 해야죠. 그거 하라고 나온 기술인데. 그래서 머리 한번 이것만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으로 뭐 하지? 거래소랑 ICO, 원장 다루는 것부터 잡아야지. 거버넌스. 다 그냥 원장에서 일단 끝을 내야 됩니다. 거기서 사용자가 나오고 거기서 부가가치가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뭘 넘어가죠. 뭐 의료 정보도 붙여보고 게임도 더 붙여보고 뭐 생태계 외부로 빠지는 거는 일단 여기가 돌아가야, 여기도 못 먹으면 제가 보기엔 여기서 실패하면 블록체인 진짜 애매합니다. 이거 하라고 나온 기술이고 이거에 특화된 기술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 그거에 집중한 게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겁니다. 뭐 분산화된 월렛이나 거버넌스나 여러 이런 식으로 여러 토큰 들어오고, 그다음 마이닝하고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KRW 친구랑 6명이 모여서 개를 드는데 개를 6명이서 막 들면 그 돈이 막 늘어나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없던 것들입니다. 뭐 블록 아까 설명드렸죠. 없던 건데 오픈 원장에서 되는 것부터 제대로 잡으면 제가 보기엔 일단 거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나오시면 아까 말했듯 그냥 지갑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안전한 여러 개의 지갑. 또 아톰 있으시면 체불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톰 있으시면 거버넌스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내가 친구한테 토큰을 줬니 받았니 문제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확인해. 이렇게 네 가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그 위에 게임도 만들고 뭐 공유 모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거 준비하느라 되게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기술은 아닌데, 얘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저희도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면 저도 사실 써보고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노 S에다가 프라이빗 하나만 넣고 코인 다 담아놔도 되고,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할지를 다음에 이제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좀
좀 이제 머리에 한번 그려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블록체인 원장을 쓰는 거구나. 그게 머리에 그려지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이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일단 마치고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하고 좀 쉬었다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코스모스가 뭘 그렇게 만들어 왔는지를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핵심이거든요. 이 코스모스가 시장을 잡아먹기 위한 굉장히 재밌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 멀티월렛이거든요. 이거는 다음번에 이 순서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네. 지금 이게 디센트럴라이즈인데 탈중앙화인데 일단 거래소는 중앙화되어 있잖아요. 네. 중앙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진짜 탈중앙화가 되면 거래소는 없어질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그 강의하신 거 보면 거래소의 핵심이고 블록체인은 거래소의 운동 분산 원자 장부 관리하는 그게 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뭔가 저는 좀 뭔가 상반되는 개념 같은데 왜 이게 거래소를 위해서 거래소의 분산 원자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나왔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거래소가 하는 일이 남의 돈을 계정, 이게 사용자죠. 그리고 계정의 밸런스,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누가 들어오면 그걸 DB에 기록해서 플러스해주고 거래하면 그 결과를 처리해주고 그 결과 값을 출력하면 빼주잖아요. 그걸 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 역할을 여러 군데에 나눠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산업이 발전해서 그들이 돈을 벌고 있지만 원래 이게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나오게 된 원래 처음 원래 원조로 돌아가다 보면 그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발명하면서 그가 추구했던 개념은 거래소 중심의 이렇게 분산원장 장고 관리하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개인 간의 P2P 전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개인 간의 1대1, 그러니까 중앙화된 어떤 은행이 없고 중앙화된 미들맨이 없고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미들맨 없이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가 나와서 뭐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 다르게 중앙화가 돼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소를 이 중앙화 거래소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코스모스 애들은 섹텍 모델이라고 중앙화 수준의 처리 속도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덱스 비트시어가 6년 전에 만든 거 한번 써보시면 지금 난 어떤 덱스보다 빠릅니다. 체결 속도 한 3초 정도 나오는데 완전 무슨 뭐 플리 트레이딩 아닌 이상은 충분히 쓸만해요. 근데 3초인데도 안 씁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 정도만 벌써 느리다고 느끼는 거죠. 저희가 중앙화 거래소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원장 관리 기술을 탈중앙화시켜서 더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사용자들이 쓰게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P2P로 덱스를 만들게 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뭐 제가 이 시간 다 설명 못 드리지만 EOS도 그거 깃허브 보시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애들도 섹텍 모델이라고 애초에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원장의 핵심 중에 하나가 거래이기 때문에 그 거래를 탈중앙화 시키려고 하는 게 라리거나 재원 같은 그쪽 필드에 선두 있는 사람들의 선배입니다. 홀리브레이 같은 건데 뭔가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중앙화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잘하는 게 지금 거래소가 하는 역할을 부분 대체해 가겠죠. 뭐 예를 들어 피아트 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건데 그걸 덱스로 다 대체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고요. 기능적으로 그런 부분만 대체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거래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즈니스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비즈니스 영역을 정확히 예측 못하겠지만 덱스가 굉장히 쌉니다. 나중에 보시면 텐더민트 같은 걸로나 EOS 위에 올라가는 덱스 만드는 비용이 뭐 지금 중앙거래소만큼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블록체인이 다 해주거든요. 누가 돈 들어왔네, 거래했네, 내보냈네. 그런 역할들을 지금 원장 관리자나 그런 개발, 시큐리티, 일단 프라이빗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각 어카운트마다. 그런 걸 블록체인이 다 해주는 게 덱스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성이 안 나와서 못 쓰는 건데 그 사용성이 일정 이상 올라오면 많이
쓰겠죠. 누구든 만들 수 있고 쉽게 액세스가 될 테니까요. 그런 형태로 기회가 있는 쪽으로 발전하겠죠. 내가 개발자인데 지금 중앙화 거래소를 하려면 너무 리소스가 많으니까 못해. 근데 덱스는 코드 다 나오면 한번 운영해 보는 거죠. 그러다 잘 되는 애도 있을 거고 안 되는 애도 있을 거고. 핵심은 비즈니스잖아요. 무조건 비용이 떨어져야 됩니다. 비용은 떨어지고 액세스 기회는 많고 그렇게 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아까 말씀드린 비트쉐어가 한 7년 전에 만들었는데 3초가 걸립니다. 딱 입력하고 1, 2, 3 그것도 느리다고 안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뭐 중앙화 거래소 안전하다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만큼의 속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거 안 쓰니까 그것까지 오는데 거의 10년이 걸린 거죠. 네, 무슨 설명을 제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블록체인은 분산 원전 장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원래 나오기는 원조는 장부 관리가 아니라 P2P 거래, 개인 간의 전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원조인데 그걸로 왠지 왜 거래소 개념으로 공동 분산 장부를 관리하기 위한 게 블록체인이 원조의 원래 탄생 이유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사토시도 아니고 사실 사토시가 무슨 생각인지 추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개념이 P2P 트랜잭션을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를 변화한다는 개념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분산 원장이 관리가 되면 그 관리한다는 걸 블록 단위로 합의한다는 건데 블록 단위에 합의할 때 트랜잭션이 어떻게 들어서 스테이트를 변화한다는 합의에서 들어오잖아요.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뺀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모아진 블록 단위로 원장을 다 동일하게 유지하자는 게 블록체인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송이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모든 블록체인 원장이 동일하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가 2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미더비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너무 저만 떠들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올라내려 이런 거 편하게 발표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오셔서 편하게 발표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거나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MVP 만들어서 보여주시고 이런 기회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